교수노조 대대충 지부 부지부장 박재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동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기자회견을 함께 해주신 우리 그 GM 물류센터의 하천 노동자 여러분들한테 큰 응원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그동안 GM 사태, 하청 노동자 사태에 대해서 듣고는 있었지만 연말연시에 저희들이 그동안 살피지 못함에 대해서 큰 마음의 죄스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작은 늦었지만 항상 마지막까지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있어서 처음에 여는 발언은 우리 대전 시국회의 상임대표를 맡으신 남재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방 소개받은 대전시국회의 상임대표 맡고 있는 남재영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에 사실은 공동대표까지 맡아서 이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실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간 투쟁하면서 대법원에서 승리했던 그 모든 판례들을 모아서 노조법 2, 3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나 이런 거로 봐서 오늘처럼 이번 이 GM 사태 같은 이런 사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지난 12월 31일부로 120명 GM 노동자들이 해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분노가 사실 끌어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그때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대전 지역의 시민사회와 원로분들에게 GM 이 사태를 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투쟁하고 있는 GM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야 된다. 힘을 보태주고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또 이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또 시민사회 또 고문들 언론들 이렇게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취재하시는 우리 기자님들은 좀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잘 기사화시켜서 GM 사태가 노동자들만 외롭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은 또 연대할 수 있는 폭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넓혀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사장 GM은 고용승계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라! 네! 시민 혈세로 살린 지에 정부가 나서서 집단해고 사태 해결하라! 네!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고 하청 노동자 탄압하는 GM을 규탄한다! 네, 이어지는 우리 투쟁 발언은 우리 대전, 세종, 충남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지회장을 맡고 계신 강재구 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 세종, 충남 지회장 강재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정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이 사회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인간의 존엄을 실제로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 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 집단 해고 사태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이 어떻게 회피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정당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집단 해고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최근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통해 실질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간접 고용, 하청 구조 속에서 왜곡되어 온 노사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교체라는 형식을 통해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지워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법 2, 3조 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이며 입법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행태입니다.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의 존엄이 무너지는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도 민주주의도 결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해결입니다. 한국 GM과 원청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해고 철회와 고용 승계, 성실한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부 또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민기업은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전지역 시민사회, 종교계, 그리고 연구자들과 함께 이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특정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평등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 여러분의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도 없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자, 다시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로 존엄한 삶의 권리 실현하자! 노조했다고 120명 집단 해고 웬 말이냐? GM은 지금 당장 고용 승계 보장하라! 집사사장 GM은 집단 해고 처리하고 교섭에 나서라! 네, 다음 발언은 우리 대전 시국회 고문이자 민주 개성화 사업회 전 회장님이셨던 박영기 고문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GM 물류센터에게 경고한다. 지금 작금에 니들이 한 짓은 여기 120명의 집단 해고를 넘어서 이들의 부모, 형제, 친지, 가족, 친구들을 이 엄동설 안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들 주변의 모든 전적을 니네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변할 것이다. 니네가 지금까지 최근에 벌이고 있는 이 폐악질들의 형태를 가지고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발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GM 물류센터는 이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뢰하고 믿고 같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했을 때만까지 할 때만이 경리만큼은 같이 상승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이런 GM 물류와 같은 이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권익을 짓밟고 해왔던 일들이 수없이 지어되는 것들은 우리는 넉넉히 보고한다.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그토록 길바닥에서 옥상에서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노동부와 노동부 장관 그와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들 이 엄중한 사태를 직시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지금 이런 일들은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만행과 행태를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왔고 지금 이 현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야말로 지극히 소극한 인권 유린 행동을 금지하고 그들의 선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책으로 모든 것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것이 시행되고 있다. 그것을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 모든 관계자들은 이 집행 실행을 하루속히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맙습니다. 예, GM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이 땅의 기득권들의 경쟁을 올리는 우리 원로님의 피 끓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좀 목이 좀 풀렸으니 이제 구호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차사장 GM은 고용 승계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라! 시민 열세로 살린 GM 정부가 나서서 집단해고 사태 해결하라! 교정노조법 무력화하고 하청노동자 탄압하는 GM을 규탄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로 존엄한 삶의 권리 실현하자! 노조했다고 120명 집단의고 웬 말이냐? GM은 지금 당장 고용승계 보장하라! 집단사장 GM은 집단의고 처리하고 교섭에 나서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우리 민교협의 고문이신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 하나 제가 헌출했는데 우리 공대에서 현장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우 GM 부품 물류 투쟁 승인을 위한 공동대의원의 공동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민호입니다. GM 부품물류제 조합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집단 농성을 시작한 지 4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품공장 앞에 추가 농성장을 꾸린 지도 어느덧 9일째입니다. 차이탄 겨울 지내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이곳 GM 세종물류센터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년 이상 일해온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한국 GM의 물류를 책임지며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이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내려진 120명의 전원 해고 통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고용 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수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현실을 사회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청인 한국GM 역시 120명의 해고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정수유통을 앞세워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이 땅에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가 자행되고 그 앞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과연 누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국GM 역시 불안 노동행위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2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
일터로 돌아가 일상의 안정을 되찾고 가족들과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한국GM과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신속한 대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GM 세금 분리센터 120명의 노동자들의 불안 해고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GM 부품물류주의 조합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투쟁! 120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복귀하기를 촉구하는 우리 김민우 수석본부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발언으로 최현욱 금속노조 GM 부품물류지회 사무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재단 충북지부 GM 부품물류지회 사무장 최현욱입니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었을 때 하청 노동자들도 이제는 노조를 만들고 진짜 사장의 원천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GM은 우리의 작은 기대를 집단해고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청 노동자 120명의 일터와 삶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로 내몰리고 노조법 2조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노동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정부의 무능과 분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노동 존중 사회입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작 책임 있는 한국 GM은 뒤로 빠진 채 하청 노동자들끼리 갈라지고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량을 몰래 빼돌리려 시도했고 우리가 이를 저지하자 이곳을 버리고 다른 장소에서 물량을 처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피해 다니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 GM의 오만함과 정부와 행정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노동자로서 회사와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고 우리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집단해고라면 이 사회는 과연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GM의 집단해고 사태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잘못된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과 자본의 오만이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단결해서 버틸 것이고 앞으로도 단결해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GM은 집단해고를 통해 노조법 2조를 현장에서 무력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불법과 폭력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전국의 모든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 이 싸움에 임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한국 GM이 집단해고 처리하고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질 때까지 노조할 권리가 현장에서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이 나서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투쟁을 끝까지 승리로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에 찬 발언이었습니다. 자, 구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노조였다고 120명 집단해고 말이냐? GM은 지금 당장 고용 승계 부정하라! 직자사장 GM은 집단해고 처리하고 교섭에 나서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자회견문을 우리 이태행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 연구자 협의회
대전 세종 충남지회 명예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한 새해에 맨 먼저 접하게 된 소식이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의 해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할 때에는 정갈한 마음과 단정한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험하고 거친 행동과 말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는 일절 안 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살아야 할 날에 대한 신중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GM은 마땅히 일을 해야 할 때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엄동설안에 길거리로 몰아냈습니다. 김용태 지회장님의 등짝에 붙은 해고 통지서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기건만 도대체 왜 해고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조를 가진 나라의 기업이 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은 하찮은 부품 취급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민주노조 출신 지도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안심하고 보호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청업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야비하게 사용하는 해일책을 아직도 보란듯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하며 도대체 어떤 날들을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까? 15,800원이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158만원이 기본급이라는 설명을 듣고 돈을 의심했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해도 기본급이 오르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일자리에서 이렇게 해고당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58만원이 기본급인 사람은 이런 해고를 당해도 되는 건지요? 한국GM이 진짜 사장인 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개정노조법 시행되기 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만 발전하면, 민주주의만 되면은 이런 약속을 하면서 우리 사회는 항상 책임을 가장 힘든 이들한테 전가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지난 12.3 반란 때는 노동자가 길을 터서 민주주의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여러분,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은 지역사회에서 원로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늦게서야 왔습니다. 연말 연시에 지난 승리의 도취에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동기들과 해포를 푸는 데 바빠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지회장님의 우리는 해고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익혀지는 것이 더 두렵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고립되지도 잊혀지지도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역에서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GM 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와 대전 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교수단체 감사합니다.